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지로나입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리그 최다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마요르카입니다. 마요르카는 현재 수비력을 바탕으로 무승부를 거두는 전략으로 인하여 1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이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압돈 선수가 5득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파이브백 전술을 활용하면서 지로나의 공격을 효과가 있게 제어해온 모습입니다. 허나 최근 2경기에서는 2골 이상을 주게 되면서 지로나의 상승한 공세에 대응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특히나 지로나가 파이브백을 향해서 전진할 때는 마요르카의 수비가 고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다음 지로나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돌풍이라고 의심을 하였었으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이번 시즌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도부비크 선수는 직전 경기 18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책임져줬습니다. 상대 팀의 실수도 많았지만 지로나의 최근 공격력은 레알 마드리드와 더불어 리그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켓 공간에 대한 커버가 완벽한 편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화력으로 순항 중인 상황입니다. 파이브백 전술에도 무난히 대응을 하면서 사비오와 도부비크의 활약으로 상대의 수비를 뒤집어 놓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5골을 넣는 성과를 기록하면서 단순한 500 전술만으로는 지로나를 제어하기에는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지로나의 상승된 공격력은 마요르카의 수비를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마요르카는 극단적으로 내려앉으며 상대가 득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전략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현재 공격 폼이 오를 대로 오른 지로나가 상대입니다. 두 팀의 리그 맞대결은 5대 3으로 지로나가 홈에서 승리하였었습니다. 특히나 파이브백 전술만으로는 지로나의 화력에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양상을 띠고 있고 마요르카가 지로나의 성향을 제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로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먼저 빌바오는 바르셀로나에게는 상당히 약했던 편이지만 최근 홈에서는 11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유일하게 최근 승리한 경기는 코파델레이였으니 아마 자신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빌바오는 핵심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를 이번 소집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네이션스컵에 가나 대표팀으로 출전한 이냐키는 현재 탈락했고 빌바오는 전세기를 보내서 이 경기 이냐키를 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발 출전 유무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경기 이냐키가 출전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가 무지성 압박이라는 리스크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빌바오의 장점인 공격진의 기동력이 나름대로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바르셀로나는 비록 이기긴 했으나 지난 경기에서도 매우 넓은 간격 문제가 돋보였습니다. 페란의 해트트릭으로 인해 4대 2 승리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상대 이선 이스코에게 2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록 빌바오에게 강하기는 했으나 지난 시즌의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서 바르셀로나도 수비 상황에서는 타격을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빌바오전을 앞두고 바르셀로나의 감독 사비는 주앙 칸셀로와 크리스텐센이 돌아와서 스쿼드에 합류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여준 어린 선수들의 활약에 칭찬했고 라민 야말을 포함해 수비수 파우 쿠바르시, 액토르 포트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골키퍼 이나키 페냐 역시 점점 실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바르셀로나가 빌바오에게 강하다고 하긴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문제로 인해서 리스크가 꽤 있는 선택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오버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무승부 또한 논리가 부족한 선택지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분데스리가 첫 17경기에서 13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현재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치른 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브레더 브레멘에게 일격을 맞으며 충격적인 1대 0 패배를 떠안게 됐습니다. 후반 59분 미첼 바이저의 득점이 그대로 결승골로 이어지며 바이에른의 리그 연승가도가 3경기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날 바이에른은 무려 22개의 슈팅을 가져가고 상대보다 곱절이나 되는 패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하긴 했지만 두텁게 중원을 채운 브레더 브레멘의 수비 전형을 깨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직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홈 패배로 여러모로 비상이 걸린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리그 1위인 레버쿠젠에게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7점 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리그전에서는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다행히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홈에서 매우 높은 승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 3경기 중 2차례나 3대 0 승리를 거뒀으며 지난 4번의 홈 경기 중 3번이나 전반에 아는 리드를 경기 끝까지 지키며 승리로 마감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는 역시 해리 케인입니다. 지난 브레멘전에서는 수비에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올 시즌 리그 17경기에 나서며 22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골 결정력도 발군이지만 무엇보다 팀의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 2선 혹은 더 아래까지 직접 내려와 경기를 풀어주며 양 윙포워드인 르로이 자네와 킹슬리 코망이 전진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다음 우니온 베를린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첫 16경기에서 4승 2무 10패를 기록하며 현재 리그 1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세 팀과는 불과 승점 3점 차이로 겨우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니온은 1월 13일 프라이부르크와 치른 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선전하며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두 팀 모두 득점에 실패하며 0대 0 무승부를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날 팀의 투톱으로 나선 미켈 카우프만과 케빈 폴란트는 도합단 하나의 슈팅을 가져가며 부진한 것이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니온은 올 시즌 특히 원정에서 더욱 부진한 편으로 지난 원정 11경기에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강호인 바이에른을 상대로 원정승을 가져간다는 그림이 선뜻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팀의 가장 큰 고질점은 역시 공격력의 부재이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는 케빈 베렌스로 4골을 넣고 있지만 정작 8월 27일 이후로는 골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윙백으로 나서고 있는 유시프 유라노비치와 로빈 고젠스는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는 있지만 정작 스트라이커들의 폼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 이외의 결과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반부터 우니온을 강하게 몰아붙일 것이며 최근 많은 경우 그랬듯이 전반에 아는 리드를 경기 끝까지 지키며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 대 노리치 시티입니다. 먼저 리즈는 최근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성을 막는 퍼포먼스도 도움이 되는 상태이지만 벤포드까지 다시금 살아나면서 제임스, 서머빌 등과 같이 발을 맞추는 게 가능한 공격 옵션이 하나 더해진 것도 리즈의 상승세에 나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노리치가 괜찮은 실점 커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감안해야 되긴 하지만 노리치와 비교를 하더라도 공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의 양은 리즈가 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리치 시티는 지난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으며 12월 말 이후론 실점 커버가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기대 실점은 1.52로 다소 높은 편이긴 했으며 주도권을 못 가져갔을 때에는 수비의 퍼포먼스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사전투와 로우가 리즈 공격수와 비교를 하더라도 포인트 생산 능력에서 뒤처지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 둘이 부진할 때에는 포인트를 생산 가능한 선수가 없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압박으로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괜찮게 맞춰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부분이며 노리치와 비교를 하더라도 공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의 폭이 넓은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리치도 최근에 실점 커버 능력을 나름 괜찮게 보여줬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큰 편은 아니겠지만 사전투와 로우가 막혀있는 상황에선 포인트를 생산할 능력이 내려갈 확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선 리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